한국 의학교육의 시작. 그 시작은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19세기 말이죠. 외세 침탈이 점점 더 가중이 되고 민생은 별로 나아지지도 않고요. 사람들의 건강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고 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마땅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의술을 도입해야 된다는 민권의식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던 그런 무렵입니다. 1876년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최초의 근대 조약이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죠. 문호 개방을 하면서 그동안 금지되었던 외국 문물들, 특히 서양 문물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죠. 거기서부터 근대 의술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 제중원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제중원을 열었을 때는 의사로 배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1896년에 김홍집이 총리 대신을 할 때 정부에서 의학교를 세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제 바야흐로 설립을 하면 되는데 마침 그때 생긴 정치적 사건이 아관 파천이라는 그런 사건이죠. 총리 대신 김홍집은 광화문 앞에서 말 그대로 타살을 당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의학교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민중들 스스로 근대 서양 의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요구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표출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석영 선생의 역할도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석영 선생이 상소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곧바로 이제 회신을 하게 되는데요. 지석영 선생이 학부 대신에게 의학교 설립 청원서를 보낸 것이지요. 그 청원서의 맨 앞머리가 의학이란 모든 학문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사람의 삶과 목숨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의 건강을 잘 보살피고 삶을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선각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의학교가 설립이 돼서 거기 관련된 법이 마련되고 지석영 선생의 그 청원서에 들어있는 것들이 되게 반영이 됩니다. 1899년에 의학교를 세울 때 그 몰수했던 김홍집의 집에 의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급진개합파의 우두머리인 홍영식의 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이 세워지고 온건개합파를 영도했던 김홍집의 집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의과대학이 세워지죠. 의학교법, 당시의 명칭은 의학교 관제입니다. 관제라는 게 법이죠. 지금은 서울에 설치를 하지만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면은 지방 곳곳에 의학교를 세워서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하겠다. 의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의사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또 이제 부진들을 양성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교과명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의예과에서 가르치는 과목들,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그런 과목부터 시작해서 의과대학의 이제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해부학이니 생리학이니 이런 것도 다 망라돼 있고, 그다음에 임상 과목들, 뭐 내과니 외과니 하는 것들이 다 망라돼 있습니다. 의학교 규칙에 보면은 졸업장을 졸업생에게 준 다음에 내부 대신이 의술 개업 면허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에게 면허장을 준 최초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의학교는 당시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지원생들을 받고 시험을 치러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의학교는 우리 의학 역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 역사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석영 선생은 이미 1870년대부터 우두술을 보급하기 시작했고요. 지석영 선생은 정식으로 의학 교육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최초의 근대식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고요. 1899년에 의학교가 세워지고서는 의학교가 문을 닫는 1907년까지 8년 내내 교장을 하게 됩니다. 우두에 관련된 책도 이미 1885년에 펴냈고요. 우두신설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요새 예방의학이나 보건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신학신설이라는 책을 또 1891년에 펴냅니다. 의학교의 설립자요, 의학교를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겠죠. 의학교가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익남과 같이 정식으로 의학교육을 받은 분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관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1899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의사가 됩니다. 한 1년쯤 병원에서 경험을 더 쌓고 돌아가겠다 해서 1년이 지난 1900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교관으로서, 요새식으로 하면 교수지요. 교수로서 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190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명의 의사를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13명의 의사를 배출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로 가게 됩니다. 군이 이 세계를 근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김익남 선생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더 요청하는 군대로 가서 군대 내에 의무 행정을 이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02년에 의학교에서 19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는데요. 그중에 5명이 우등 졸업을 합니다. 김교준 선생은 그 우등 졸업생 5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졸업했을 때 나이가 18살이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의학교 교관으로 채용이 됩니다. 김교준 선생이 처음으로 모교의 교관이 돼서 한 1년 반가량 생활을 하다가 1909년에 군대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부터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대종교라는 새로 창건된 종교지요. 대종교는 그냥 종교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항일 투쟁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만주 지역에서 무오 독립 선언문을 갖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대첩 같은 그러한 무장 투쟁을 영도한 단체도 대종교입니다. 김교준 선생은 만년에 대종교를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그 무렵까지도 의사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의사로서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또 종교인으로서 우리의 정신을 위무한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병필 선생도 1902년 제1회 졸업생의 한 사람인데요. 이미 학생 때부터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교관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석영 선생의 공적은 우리 글, 한글을 보급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시경 선생보다도 앞서서 지석영 선생이 우리 말, 우리 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보급하고 또 의학교가 한편으로 그런 운동이나 활동의 중심지에 구실도 했습니다. 1908년도에 우리나라 의사들로 최초의 의사 단체를 조직합니다. 의사연구회라고 불리는 단체인데요. 그 의사연구회를 조직한 분도 김익남 선생이고 조직하고 자신이 이제 회장이 돼서 활동을 하는데 의사 단체라고 해서 그냥 의료와 관계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제 침탈로부터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맞서는 그러한 단체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1946년 8월 달에 국립서울대학교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서울대학교를 마련합니다. 당시 군정청 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학교들을 답습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다. 이제 새로 만드는 서울대학교는 새로운 시대, 이제 민주시대를 맞아서 민주시민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관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의과대학은 1899년에 세워진 의학교와 분명히 연조를 받습니다. 의학교가 단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었던지 우리 몇 명이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근대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힘과 또 의학교가 견지했던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자주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재차 천명한 셈이고요. 우리 민족의 보건과 건강에 대해서 그걸 책임질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의사로서 키워나가는 그런 학교로 이것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배출되는 우리들의 선배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전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 역사겠죠. 또 그런 역사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삶에서 또는 어떤 집단의 삶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겠죠.